반갑습니다. 글쓰기 기초 권호수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7주차 1차 시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설득적 글쓰기 파트가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파트인 만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매일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렇구나, 좋아, 싫어, 내지는 몰라 등의 반응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번 주차부터 시작할 설득적 글쓰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득적 글쓰기에 앞서 설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설득이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표현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편을 이쪽 편으로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를 통한 증명을 앞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상대를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와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외박할 때, 핸드폰 바꿀 때. 자, 이처럼 설득이라는 건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설득을 할 때, 또 설득적 글쓰기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정당한 도리에 비추어 이해 가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증명한다는 말은 근거를 들어서 보인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주장만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은 옳은 설득이라 할 수 없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내세우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설득적 글쓰기는 객관성과 논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란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을, 논리성이란 논리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이치에 맞게 현상을 해석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객관성과 논리성을 지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적절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논거에는 일반화된 지식, 널리 알려진 사실, 객관적 실험 결과, 통계 수치 등이 있고요. 의견 논거에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 경험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구조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설득적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적 글쓰기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부분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서론부에서는 글로 쓸 내용을 한정하고 초점화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본론부에서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따지고 구체적으로 헤아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즉, 본론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결론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글이 지닌 한계라거나 해당 문제의 전망 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득적 글쓰기의 유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득적 글쓰기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설득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특정 문제나 사건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찬성, 반대의 입장을 따져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문제 해결식 글쓰기와 쟁점 논박식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문제 해결식 글쓰기 역시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초점화가 진행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한정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초점화한 논점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 제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잘 제기해놓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해결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합당한 사례, 전문가의 견해, 전문 자료 등을 인용해서 주장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때 문제를 한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조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해결 방안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해야겠는데요.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즉시 해결 가능성에 너무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가능성을 지닌 방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역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결론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 정리합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점이 결론에 이르러서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해결 방안은 본론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은 요약, 정리 잊지 맙시다. 쟁점 논박식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서, 본, 결 3단 구성입니다. 서론에서는 논점을 초점화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특히 쟁점, 즉 의견이 대립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쟁점 논박식 글쓰기의 시작은 쟁점이 명확한 주제를 찾는 일이고 서론에서는 그 쟁점을 균형 있게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 찬성,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글쓴이가 선택한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논박하는 전개가 진행됩니다. 다만 글쓴이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요. 각각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따지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왜 타당한지 반박하며 강조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입장과 근거는 타당성을 지녀야겠죠. 결론은 쟁점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쟁점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쟁점에 대해 글쓴이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고 그 입장이 왜 타당한지 등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요. 논박하며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남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식 글쓰기와 쟁점 논박식 글쓰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9강 실습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제시된 토론문을 읽고 찬성 측 주장의 근거와 이에 대한 반대 측 반론을 정리한 후 쟁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떠한 쟁점에서 의견이 나뉘는지 정리해 봅시다. 쟁점을 정리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해 수강생 여러분들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정리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7주차 1차시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